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스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 몰랐는데요. 인구 4,000명 남짓했던 시카고가 당당히 시로 승격된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89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이후 시카고는 역사에 남을 만큼 도시 전체가 불에 타는 대화재라는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이렇게 세계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그런 마천루를 탄생시켰죠. 시간은 참 정직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노력과 인내를 외면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늘 시카고 시내에서는요, 이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립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시카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을 만끽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 시카고를 지칭하는 닉네임 많이 알고 계시죠? 대부분 제일 먼저 윈디시티를 떠올리실 텐데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깨가 넓은 도시라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City of the Big Shoulders예요. 과거에 도축업, 철강업, 철도 운송의 중심지로서 미국의 경제를 책임졌던 노동자들의 강인함 그리고 성실함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시카고 특유의 좀 투박하지만 따뜻한 정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많이 불어 윈디시티라는 닉네임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요, 그 바람을 이겨낸 노동자들의 넓은 어깨가 지금의 시카고를 만든 것 아닐까요? 자, 우리 모두의 어깨에도요, 이런 시카고의 강인함, 그리고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 오늘 가져봅니다. 자, 시카고 뉴스는요.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엠투어 마테오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 계신데요. 대이란 공습 이틀 전에 두바이행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간추려 드립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서 영내 미국 시설에 보복을 가하고 있는 이란이 중동 내에 있는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또 강하게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어제 국영TV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중동 내의 군사,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내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공격과 현재 벌이고 있는 행위는 모든 이 인프라의 완전한 파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제기되는 오만을 통한 미국과의 물밑 협상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모하마드 모호베르는요, 이란은 미국과 이제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은 미국에 대해 신뢰가 없고 그들과 협상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직후부터 연일 이란의 선제 공격설과 암살 시도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기자들에게는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란과 협상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들이 먼저 공격할 조짐이 보였다면서 그들은 먼저 공격할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공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미국을 겨냥한 선제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대이란 군사작전이 불가피했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교황청의 최고 외교 책임자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힘으로 국제법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파롤린 추기경은요,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국가도 예방 전쟁을 할 권리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들이 예방적 전쟁을 할 수 있다면은 이미 전 세계는 불길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예방적 타격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무력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아직 첨단 무기는 쓰지도 않았다면서 강력한 저항 의지를 또다시 표명했습니다. 어제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적들이 선포한 전쟁 계획보다 더 오래 방어하고 공격적 방어를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가진 첨단 무기와 장비를 처음 며칠 안에 모두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미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 직후 유가의 상승세는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며칠 동안 9천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중동에서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은 이스라엘에서 귀국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서 미국 시민을 위한 전세 항공편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 상황이 허용하는 한 추가 수송 능력 확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무부는 또한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집트에서도 민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항공권 예약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무부는 또한 미국 시민이 정부의 여행 경비를 갚아야 하는 이 법적 요건을 면제해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중동 지역에 고립돼 있는 자국민 수송을 위해서 전세기 등을 띄우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국경 통제와 이민 단속 문제에 대해서 증언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올해 초 미네소타에서 이민세관 집행국 아이스 요원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미국 시민 2명을 놈 장관이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했던 사실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놈 장관은 해당 발언의 철회를 거부했고요.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2기 후반부 의회 지형을 결정할 오는 11월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 민주당의 예비 선거가 어제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사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각 당의 후보를 확정하는 예비 선거 결과는 11월 3일 본선에서 연방 상하원 의석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있었던 텍사스주 예비선거 결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연방상원 의원 자리를 두고 벌어진 당내 경선과 현역 의원들의 탈락 등 이변이 속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위기와 양당의 뚜렷한 노선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존 커닌 의원이 이 과반 득표에 실패를 하면서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과 결선 투표 런오프를 치르게 된 점입니다. 20년 넘게 상원의원 자리를 지킨 코닌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50%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것은요, 공화당 주류 세력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이라고 불리는 팩스턴 총장이 선전을 했습니다. 5월 결선 투표는 누가 더 트럼프와 가까운가를 겨루는 충성심 경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경 진보 성향의 제스민 크로켓 의원 대신 온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제임스 탈라티코 주 하원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이 텍사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 덧받친 텍사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도층과 종교계 표심까지 흡수할 수 있는 탈라티코의 도덕적 그리고 실용적 접근법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탈라리코가 과반을 얻으면서 조기에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11월 본선에 집중할 수 있다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자,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은요, 텍사스는 더 이상 공화당의 안전한 뒷마당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이것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화당의 이 안전한 뒷마당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받고 있고요. 민주당은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찾은 선거라는 분석입니다.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1,50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2월에도 미국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은 2월 현지 판매량이 65,677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6%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2월 최고의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서 3개월 연속으로 월 최고 판매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싼이나 산타페, 팰리세이드, 코나 등 SUV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바이와 아프리카 여행 프로그램으로 두바이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이 대이란 공습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아프리카로 바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M투어의 마테오 대표님 이 시간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케냐로 행하는 비행기 안에 계실 때 제가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여기보다는 인터넷이 더 잘 돼서 아, 그렇습니까? 했었죠. 네, 지금 어디 계신 거죠? 저는 암바살라라는 국립공원 안에 와 있고요. 여기는 케냐 안이긴 해요. 아, 케냐 안에 있는 국립공원. 그래서 국립공원. 예.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군요. 예, 많이 안 좋습니다. 예. 네, 혹시 지금 통화를 하다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바이에서의 일정을 빼고 아프리카로 직접 가셨는데요. 이란 공습 이틀 전 정도에 내리신 결정인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두바이나 이란 쪽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조금 그런 기미가 보여서 한번 계속 모니터링 아닌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3월 1일 날 결정을 한다고 하니 그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공습 아닌 공습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좀 변경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손님들한테 이제 두바이는 다음 기회로 하시고 원래 주 목적이 아프리카였으니까 아프리카를 가시자고 이제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다 뭐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서 그렇게 가시기로 했는데 저희가 결정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한 이틀 후에 그 미국이 공습을 시작했죠. 전쟁 아닌 전쟁을 시작했죠. 그래서 손님들은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만일 예정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두바이에서 관광도 하시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두바이가 워낙 항공편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항공편이 많다 보니까 뭐 가격도 많이 싸서 저희도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거 하시면서 이제 뭐 그냥 두바이만 갔다 오실 수는 없어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투어를 하는 거를 이제 넣었었고요.
출발은 뭐 그때까지는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가실 수는 있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묶여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가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이 아마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비행기 스케줄들이 잘 조정이 안 돼서 나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 두바이에 많은 관광객들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네, 맞습니다. 지체될수록 너무 힘들고 또 당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또 이렇게 연이어서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셨다면 다음 스케줄이고 뭐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말이죠. 많은 관광객이 찾고 그래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아랍에미리트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두바이가 중동의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항공기들이 그쪽으로 들어왔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들도 거의 거기를 거쳐서 뭐 터키를 간다든지 뭐 이집트를 간다든지 뭐 중동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스탑오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정도 주무시고 가시든지 뭐 이틀 정도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투어까지 하시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그렇겠어요. 자,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들어서는 유난히 이 두바이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상승한 것 같거든요. 두바이는 그 정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관광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바이를 뭐 스탑오버를 하든 아니면 두바이를 여행을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가도 내가 뭐 두바이 뭐 시내 구경을 하겠다 아니면 뭐 하루 자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호텔비뿐만 아니라 그 투어까지도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시카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여행사들도 여기를 타깃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홍보를 많이 했고 그 여파로 아마 두바이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단한 혜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부자 나라는 부자 나라인가 봐요. 그런 비용을 어떻게 다 대줄 수 있죠?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부자 나라인 게 요번에 이제 발이 묶여 있는 분들이 만약에 뭐 호텔비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팔라스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500불짜리 호텔인데 거기를 비행기가 뜰 때까지 정부에서 다 대주기로 했어요. 무료로. 만약에 갔으면. 대단하네. 네.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4일이 되든 호텔의 익스텐드를 계속 정부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불짜리 있는 호텔에 있으면 100불 계속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목적이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를 못 가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되죠. 예. 예. 혹시라도 항공 사정 때문에 발이 묶여 계신 분들께는 그래도 호텔비 정도는 다 정부에서 지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주고, 하니까 예. 조금은 그래도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사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조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국 분들이요, 성지 순례 등을 위해서 많이 찾고 있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 지금 성지 맞습니다. 순례할 때 해당하는 지역들을 거의 모두 포함해서 미국인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네. 당분간은 좀 성지 순례 등 어렵지 않을까요? 그 지역으로 가는 성지 순례라면? 한국에서 오히려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브가 중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뭐 미주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성지순례 뭐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은 지금 조금 당분간은 네. 진짜 힘든 지역이고요. 이집트는 그런 대로 안전한 지역이고 뭐 물론 정부에서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령이 내려 있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뭐 이집트, 요르단, 뭐 이란, 뭐 이라크 뭐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다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령이 내려 있지만 이집트라든지 뭐 요르단이라든지 터키라든지 그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안전한 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미주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초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유럽 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지만 특히 시카고에 계신 분들은 이쪽 대서양 쪽으로 그 유럽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그 타격이 좀 덜 하시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이집트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세계 박물관이 개장하면서 관심이 아주 뜨겁거든요.
어떻습니까? M2에서도 이집트 이 세계 박물관 포함해서 여행 상품 마련을 하신 상태인지요? 예, 저희는 다행히도 하반기에 이제 이집트 요르단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됐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뭐 9월달에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이 오픈을 안 한 상태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11월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한 18분 정도 이렇게 모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변동이 없는 한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뭐 하반기니까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좀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지금 마테오 사장님 아프리카에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투어 지금 3일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아프리카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뭐 기린이나 코끼리, 지브라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늘 운 좋게도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3월 한 말쯤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조금 앞으로 당겼는데 다행히도 지금 며칠째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아주 좋은 날씨에 동물도 굉장히 많이 본 그 케이스입니다. 그 운이 좋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좀 운이 안 좋으면 동물들을 못 보는 건가요? 제가 안 가봐서. 보통들은 이제 동물들이 보통 너무 뜨거우면 동물들이 우선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동물 사냥들을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이제 관광객들은 보통 새벽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풍경들을 보실 수 없고, 그다음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 무리들도 날씨도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도 안 나오고 또 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은 뭐 아주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다양하게 많이 봤습니다. 자, 이번 그 아프리카 여행 모두 몇 분이 가셨나요? 지금 10분 지금 가셨고요. 보통 이제 한 집차에 이렇게 4분에서 6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2집차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모두 시카고 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거의 다 시카고 분들이십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마테오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원래 처음에 여행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두바이를 바로 그 직전에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때 네, 함께 맞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모두 또 흔쾌히 따라 주셨다는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손님들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했기 때문에 뭐 믿고 따라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은 아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를 많이 믿고 이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예, 너무 많이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포기할 때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네, 있다고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사고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경험 있는 맞습니다. 분들이 얘기할 때는 좀 듣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 같이 경험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 제가 네. 워낙 그쪽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여행사 경력보다도 그런 현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는 편이라서 어떤 투어든 그 현지 상황을 굉장히 많이 파악하고 손님들한테 우선은 여행을 가셔가지고는 재밌게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거는 안전해야지 또 그게 통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떨 때는 진짜 손해를 많이 볼 때도 많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게 손님들한테 다 베케이션 그것도 받아 나와가지고는 1년 전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거를 저희는 그 신뢰를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을 보고 축소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하셔라도 그 여행을 이제 즐겁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여행이 되셔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아주 바쁘신 그 일정 가운데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사히 시카고 돌아오셔서 또 네. 못 나눈 이야기가 있다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아프리카 케냐 국립공원 안에 계신 이 마테오 대표님 M 투어 여행사죠. 예,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 뵀습니다. 사실 좀 녹음으로 진행했는데 하면서 몇 번 전화가 끊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또 질문하고 또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수고에 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또 따로 마련을 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할 수 있었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44도, 최저 32도. 목요일인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44도, 최저 39도. 금요일 흐리고 비 예상되고요. 최고 기온 65도까지 오릅니다. 최저 39도. 토요일 흐리고 비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 62도, 최저 41도고요. 현재 기온은 39도, 현재 시각은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양 준비했거든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는 오후 12시에 재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